도로 위 승객의 발이 돼주는 택시. 그런데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취객인데요. 며칠 전 제보자 역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운전사를 향한 무차별한 폭행.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공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제보자. 제가 도착할 때는 술 취한 사람을 경찰관 4명이 에워싸 있었고 한참 있다가 경찰관 한 분이 와서 내가 코를 불렀으니까 저 사람을 태워가라. 그래서 저는 저 술 취한 사람은 안 된다고 거절 2번 했다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된다. 잘못하다가 승차거부로 걸릴 것 같아서 태우게 됐죠. 취객인 걸 알고 태우기를 거부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제가 부족한데요, 선생님. 네. 저분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소가 여기 있거든요. 그걸로 못 찾아가죠, 주소로도. 아파트. 네. 술 취하신 분을 어떻게 근데 하라고. 돈도 있으시고 저기가 되세요. 그냥 모셔만 드리면 돼요. 경찰의 거듭 부탁으로 취객을 택시에 태웠고요.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주행 중 취객의 반말과 욕설은 계속됐고요.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는 앞이 좀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였고 딱 정신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야 됐다는 생각에 다리를 건너가서 비상 깜빡이 넣고 2차선으로 들어서서 내리자마자 콜 부른 경찰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서 택시를 불렀던 경찰에게 전화를 한 제보자. 택시에다가 아니 아까 전에 그분이 대화가 통하는 상태였고 현금도 있으시고 본인이 또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보냈어요. 예 선생님 경찰 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판단에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됐던 사건. 네. 당시 경찰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 신랑이랑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라고? 예, 말씀드리기로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 의사를 여쭤봐야지 저희가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운전기사 저도 폭행 사건.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뒤에 총격이 타고 머리 맞은 적이 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운행 중에 가는 주행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졸리면서 달라든 적이 있죠. 많이 불안하지요. 그러고 외진 곳으로 가자 그럴 적에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운수 운전자 폭행 건수가 무려 약 11,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 폭행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2차, 3차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예전에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필름이 끊겼다 그런 경우에 심신미약 감기역을 해줬었는데요. 지금은 잘 안 해주죠. 지금은 주폭,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에 그래야 있습니다. 된다고 봐요.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폭행을 일삼는 취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뒤에서 갑자기 때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막다가 핸들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뒤에 손님이 시비 걸 때 그때는 차를 세우십시오. 차를 세우고 진정이 되면은 다시 운행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욕설이 심해지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럴 때 경찰에 신고해야죠. 달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때 갑자기 트럭이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무리하게 연속 차로 변경을 하는 네. 트럭을 피하려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들을 추돌을 하고 만 건데요. 사중 추돌의 진실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트럭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깜빡이는 켰는데 갑자기 2차로로 확 들어오는 바람에 경적을 울렸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왼쪽으로 틀고 앞에 차들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 사진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딪히지 않고 일어나는 비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트럭은 겨우 피했는데요. 트럭 피하다가 옆에 좌회전 신호대기 하는 차 3대를 쾅쾅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대 측에서는 7대 3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보험사들은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일 때는 60대 40에서 시작한다. 근데 이번 사고는 저 트럭이 쑥 대각선 들어왔으니까 70대 30으로 해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과연 제보자에게 30%의 잘못이 있을까요?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대각선으로 쑥 들어온 저런 차를 예상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죠.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으면 100대 0이어야 옳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부딪히질 않은 비접촉 사고지만 부딪혔을 때 100대 0인 사고는 겨우 피한 사고도 역시 100대 0이어야 옳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선 차로 변경 시 주의 확인은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한 제보자. 그런데 안정적으로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찰나 꽤 큰 충격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을 발견, 직후 제동을 하려 했지만 사고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호받아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를 봤는데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나 아니면 뒤늦게 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나 생각하는 찰나에 깜빡이도 안 켜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고로 제보자는 총 2천여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신호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저 검은 차가 엄청 빠르네요. 우회전한 차가. 이런. 아니 저 차는 우회전을 쭉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네요. 유턴도 반대쪽으로 해서 0유턴. 좀 완전히 불법 유턴이죠. 이번 사고 제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과실비를 당연히 100대 0으로 진행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험이랑 상대 보험이랑 둘 다 100대 0으로 했었는데 상대방 차주가 중간선을 넘기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차선 변경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9대 1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도 당황스럽고 상대 운전자의 주장도 황당하죠. 저게 차로 변경이라고요?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불법 유턴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든 아니면 이상한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든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에 1명이라도 있겠습니까? 100명 모두 다 못 피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유턴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에서만 해야 됩니다. 기본이자 의무인 운전자의 습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